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퇴장을 안 하다가 어필을 하니까 퇴장을 시켜준다는 게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태형 감독이 어필을 안 했으면 또 그대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고의성의 여부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고속 변화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 직구, 투심 계열의 공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어떤 어디까지가 직구고 어디까지가 변화구인가에 대한 구분이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는 진짜 좀 강력한 팀을 지키는 감독님의 모습을 봐가지고 굉장히 고맙기도 했습니다. 네, 로이스터 감독 이후로 이런 감독이 우리 팀에 또 있었나 싶긴 해요. 양상문 감독님이 이런 스타일이긴 했어요. 김상수 선수가 무주공산 상태였던 8회를 잠재워 준 게 오늘 승리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라고.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네, 오늘 5월 18일 삼성전이고요. 6대3으로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스윕 그리고 2위까지 올랐었습니다. 하나와 공동 2위까지 올랐었고 승률도 6할 9리 그리고 승패 마진 플러스 10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좀 어려운 여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오늘 사직에서의 삼성 스윕은 그 10여 년 만입니다. 2016년 4월 27일, 28일, 29일에 있었던 그 3연속 끝내기 할 때 있었던 스윕이 마지막 사직구장 삼성 스윕이라고 하고, 저때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실 거예요. 그때 문기현 선수가 이틀 연속 끝내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황재균 선수가 끝내기 홈런 치면서 이겼었는데 그 1, 2차전에 제가 직관에 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미쳤었던, 광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아무도 기대를 못한 문기현 선수의 이틀 연속 끝내기가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런 기억도 있는 날이었고, 오늘은 사실 경기도 경기인데 일단 또 위험한 상황들이 잇따라 연출이 되면서 김태형 감독이 직접 벤치 클리어링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고, 뭐 오늘 경기는 사실 경기 자체는 승리 공식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잘 이긴 경기였어요. 선취점도 나고 선발도 잘 던졌고 도망가는 점수도 잘 났고 병살이나 에라도 없었고 추격 허용하고 또 바로 도망도 갔고 투수 교체도 착착착 잘했고 마무리도 잘했고 이런 거였는데, 다만 이제 이 또 안 좋은 상황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오늘 모습을 보고 사실은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좀 선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 그런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 진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4월 중순부터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결국 감독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팀 선수들을 책임지고 지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감독이 먼저 이렇게 박차고 나가서 벤치 클리어링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로이스터 감독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롯데에서는. 그래서 이런 뭐랄까, 결국 롯데라는 팀은 이런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좀 휘어잡아줘야지 좀 잘 굴러가는 팀인 것 같아서 오늘 모습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또 안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이 팀을 지켜주면서 경기도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특히 오늘 경기는 또 좋은 기록들도 많이 나왔어요. 김민성 선수가 74번째 500볼넷,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6번째 140포이드라는 또 큰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김상수 선수의 호투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경기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5회 말까지 이렇게 5대0으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고 6회에 한 점 주고 5대1이고 했는데 7회에 사실 계산대로 오면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서 7회를 잘 막아주는 게 계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준용 선수가 그 난조를 보이면서 이 실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연투 못하는 것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한 첫 타전 잘 잡았지만은 김성윤 선수 보이넷, 김mon곤 선수 2루타 맞으면서 그리고 구자욱 2루타까지, 그래서 보이넷 2루타를 맞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고 2점을 주고 내려갔고, 그러고 나서 김현수 선수가 디아즈를 삼진으로 잘 잡고요. 그러고 이성규 선수 타석부터 그러니까 2사 1루 상황에서 김성수 선수가 올라왔는데, 오늘 이 호투가 얼만큼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8회에 오늘 정철원 선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등판표를 보시면은 그 17일 더블헤더 다 나왔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가, 김원중 선수는 오늘 또까지 나왔지만 김원중 선수는 그 앞주에 사실은 일주일을 쉬면서 체력이 많이 세이브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정철원 선수는 연투에 막 강한 유형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 구위가 많이 떨어진 걸. 그리고 또 계속 많이 던져오고 있다 보니까 8회를 막아줄 사람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오려고 한다면 뭐 박진,
뭐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있긴 했겠지만 그 누가 나와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나온 타이밍 때는 이미 점수를 2점을 추격을 당하고 2점 차로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까지 연결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상수 선수가 8회 초를 3자 범퇴로 잠재우면서 오늘 승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회 초에 위기도 탈출을 한 것도 잘 했고요. 그리고 8회 초를 7번 류지혁 3구 중견수 플라이, 8번 대타 박병호 6구 중견수 플라이, 그다음에 9번 김지찬 2루수 땅볼로 잡으면서 진짜 삼성이 거세게 추격을 해오는 흐름을 그냥 잠재웠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고 8회 말에 도망가는 선수까지 한 점이 나오면서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 김상수 선수가 무주공산 상태였던 8회를 잠재워 준 게 오늘 승리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일단 선취점 같은 경우에는 3회 말에 나왔고 1사 2, 3루에서 고승민 선수의 2타점 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를 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점수를 잘 냈죠. 일단 상대 선발 이승현 선수가 자원투수가 8번 김민성 4구 보이넷, 9번 정보구 노구 보이넷 이렇게 얻어내면서 공짜로 또 찬스가 차려졌고, 장주성 선수가 번트를 잘 대주면서 1사 2, 3루,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2대0으로 깔끔하게 선취점을 잘 냈고, 근데 고승민 선수가 타격에서도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또 어려운 타구는 잘 잡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고승민 선수가 3안타를 때렸네요. 3안타를 때렸고 2타점 1득점 하면서 타율이 드디어 3할대로 올랐었습니다. 물론 장타가 너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고승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치력에 비해서 그래도 일단 타율이 회복이 됐다는 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것이고, 뭐 이번에 계속 이제 바꿔 쓰고 있는 상황인데 또 WRC는 똑같긴 합니다, 작년하고. 근데 뭐 조금씩 좋아지겠죠. 좋아지니까 어찌됐건 그 김태형 감독이 이번에 계속 믿고 쓰고 있는데, 달리 지금 이번에 칠 사람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황성민 선수가 그 시즌 전반기를 아웃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고승민 선수가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장타도 나오기를 바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점수가 5회 말에 났는데 5회 말하고 8회 말에 이렇게 났는데 5회 말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일단 그 3대0 상황이었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4회 말에 또 찬스가 있었는데 도망을 못 갔단 말이죠. 네. 4회 말에 윤동희 선수가 1사위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이러고 나서 정훈, 김민성이 해결을 못 해주면서 정훈이 김민성이 보이넷, 정보근이 해결을 못 해주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5회 말에 첫 타자부터 사실은 장도정 선수가 이제 헤드샷이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맞았고 좀 비껴서 챙 쪽으로 또 맞아가지고 그 전민재 선수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당연히 병원은 가봤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커뮤니티나 스레드에 좀 격한 반응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이제 욕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그 짧은 기간에 헤드샷이 연달아 나오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창빈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고 나서,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장두선 선수가 비어있는 그 1번 중견수 자리를 너무 잘 채워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호준 선수도 그렇고 정정 선수도 그렇고 이제 막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 젊은 선수들한테 이런 헤드샷이 자꾸 가니까, 사실 이 헤드샷은 진짜 고의성이 없었고 그 상대 투수인 이승현 선수도 바로 이제 아이언 실색을 하면서 정말 사과를 하는 모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대처는 굉장히 좋았고 삼성에 도리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나고 나서, 그리고 좀 더 화가 났던 거는 삼성 쪽의 조치는 어떤 게 문제가 없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슬라이더인 것 같아서 퇴장을 조치를 안 했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퇴장을 안 하는 걸 보고 김태형 감독이 어필을 했죠. 이 왜 퇴장이 아니냐 하니까 이제 뒤에 그 직구로 이제 찍혀 있는데 지금 기록에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그 중계진에서는 그 중계방송 해설 쪽에서는 슬라이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36km면은 직구보다는 슬라이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이승현 선수가 직전 이닝에 보면은 빠른 볼이 다 140 정도 나왔거든요. 빠른 볼이 직구가 140, 141 이렇게 나오고 슬라이더가 136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도 그렇고 현장 중계진의 어떤 코멘트도 그랬고 이게 직구가 아니고 슬라이더 같은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퇴장을 안 하다가 어필을 하니까 퇴장을 시켜준다는 게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태형 감독이 어필을 안 했으면 또 그대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고의성의 여부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고속 변화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 직구, 투심 계열의 공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어떤 어디까지가 직구고 어디까지가 변화구인가에 대한 구분이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에 대한 손질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헤드샷은 무조건 퇴장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좀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좀 문제라고 봐요. 어필을 하니까 퇴장을 시킨다? 맨 처음엔 직구가 아니고 슬라이더였는데 또 직구로 바꾼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퇴장이 되고 나서 양상섭 우한 투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이번 고승민 안타, 무사 1-3루, 레이제스의 삼진, 전민재 투수 땅볼 이렇게 나오면서 2-4, 2-3루가 되는데 일단은 좀 안 좋은 흐름이었죠. 왜냐면 무사 1-3루에서 3번 레이스 4번 전준우 지금 잘 맞고 있는 타자들을 해결을 못 해주면서 경기 흐름상 여기서 도망을 못 가면은 또 5회가 넘어가 6회가 되는데 데이비슨 선수의 투구수가 또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좀 힘든 그 경기 후반이 펼쳐질 텐데 여기서 전민재 선수가 7구째를 받아쳐가지고 석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1순 가져왔고 저는 이 홈런 보고 사실 오늘 경기는 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물론 오늘 5번 타자로 나오긴 했고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 좀 무리한 욕심을 내는 5번 규용이 아닌가 했는데 전민재 선수가 3런 홈런 치면서 5번 타자다운 활약을 보였고 타율이 다시 4할대를 거의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한 홈런이 나왔죠. 네, 7구 이 한복판에 들어온 슬라이더 놓치지 않았고 슬라이더만 3구부터 계속 던지니까 전민재 선수가 이제 공략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홈런이 나오고 오늘 전민재 선수가 안타 1개, 총 홈런 1개로 3할 9푼 1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당연히 이제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저도 이제 홈런 나오는 거 보고 오늘 게임 잡았구나 하고 있는 그 좋은 게 가라앉기도 전에 6번 윤동희 선수의 초구가 머리 쪽으로 날라들면서 148짜리 직구가 머리 쪽으로 날라오면서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실은 양창섭 선수만 알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던지는 순간에 이 공의 방향을 보면은 바로 이게 포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타자 쪽으로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실수로 맞췄으면은 양창섭 선수가 그러고 바로 이런 뭔가 뻔뻔한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어떤 전혀 놀라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물론 진실은 뭐 정확하게 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의도적인 보복구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김태형 감독이 박차고 나와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웃긴 장면이 나왔죠. 김태형 감독이 박차 나왔고 대기 타석에 있던 정훈 선수가 말리는 건지 밀려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어찌 됐건 이런 것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헤드샷도 헤드샷인데 지난주부터 몸에 맞는 볼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몸에 맞지 않았는데 위협구도 머리 쪽에 가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을 진짜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당장의 어떤 선수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정말 필요한 이런 그 조치 강한 어필을 했고 좀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심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KT 지난주 주말부터 주중 기아전 이번 삼성까지 기억에 남는 어떤 위험한 상황을 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유관남 선수도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전준우 선수도 어제도 맞았고 계속 맞는 위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또 한창 지금 잘 맞고 있는 선수들한테 자꾸 이런 것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어떤 기죽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김태형 감독이 강한 조치를 하면서 좀 팀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좀 바라는 진짜 좀 강력한 팀을 지키는 감독님의 모습을 봐가지고 굉장히 고맙기도 했습니다. 로이스터 감독 이후로 이런 감독이 우리 팀에 또 있었나 싶긴 해요. 양상문 감독님이 이런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때 이제 2019년인데 마침 또 상대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 투가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양상문 감독님도 굉장히 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그때 물론 김태형 감독도 그 당시 팀이었던 두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많이 나왔지만 어찌됐건 감독이란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선수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그 위험한 상황 이후에
윤동희 선수는 삼진을 당하면서 이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네,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회 초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5회 말에 석점을 내고 6회 초에 데이비슨 선수가 쭉 잘 던지다가 한 번의 위기가 6회 초에 오는데 이때도 위기를 잘 넘겼죠. 그래서 선두 타자 김홍원 선수한테 2루타를 맞고 구자욱 2루 땅볼 3루 진루 디아즈한테 안타 하면서 한 점 주고 그리고 이제 이성규 보이넷 주면서 이재현 안타 이러면서 1사 만루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네, 1사 만루까지 밀리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이 굉장히 재미있는 선택을 하죠. 대타 김영웅 선수를 빼고 똑같은 자타자인 류지혁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류지혁 선수가 타율이 지금 3월 2푼 3리, 3월 2푼 8리니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타자를 내 가지고 그 찬스를 이어가자는 의도였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을 게 스코어 차이가 한두 점 차이가 아니고 지금 5점 차로 벌려진 상황인데 여기서 그 한방이 있는 김영웅 선수가 아니고 류지혁 선수를 낸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또 김영웅 선수가 최근에 너무 안 맞고 있었다면 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영 안 맞고 있는 것도 또 사실 아니긴 한데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김 감독이 생각이 있겠죠. 근데 뭐 우리 팀 입장에서는 한 방에 넉 점을 먹힐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결국은 이 대타인 류지혁 선수가 5구 삼진을 당해주면서 위기를 탈출을 일단 큰 불을 끄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전병우 선수를 초구에 이루스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데이비슨 선수가 큰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 3보이넷 8삼진 투구수 95개고 시즌 6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연승이 한번 끊겼는데 다시 승리를 이어가게 됐고 오늘의 좋은 투구로 평균 자책이 1.96으로 또 되면서 평균 자책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평균 자책 2위, WAR 3위. 모든 부분에 지금 상위권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데이비슨 선수가 진짜 박수용 데이비슨이 두 명이 버텨주기 때문에 4월에 그 선발의 어려움을 우리가 그래도 좀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고 이제 또 좋은 자원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한현희 선수도 잘해줬고 그 다음에 윤성빈 선수도 이제 하이웨이 등판이 확실히 예고가 되어 있는데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더 좋을 것이고 또 관보아 선수도 왔고요. 네, 그래서 좋은 투구를 했고 뭐 최근에 이런 흐름들도 주춤하는 게 없어요. 기아전에 6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해서 지금 보면은 그 4월 10일 NC전부터 계속 퀄리티 스타트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놓고 보니까 시즌 2번 말고는 지금 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데이비슨 선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좋았던 것도 무실책 무실살리 경기이기도 했고 또 고승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또 보여줬죠.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4회 초에 굉장히 좋은 슈퍼캐치를 한 게 보여줬는데 이 수비는 잠깐 보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댓글에 많은 분들이 그 손가락 수술에 좀 후유증으로 좀 악력이 떨어져서 이런 공을 빼는 과정에서 많이 흘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도 정말 많은 거리를 뛰어가서 뒤로 오는 공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걸 이루수가 잡는 것도 좀 재밌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지금 주자가 무사 1루에 있잖아요. 이런 무사 2, 3루에 되는 건데 이거를 막아주면서 또 데이비슨 선수가 잘 던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교두보를 마련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8회 말에 또 귀중한 그 점수를 또 도망가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6회 초에 한 점 주고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서 2점을 주면서 5대3으로 추격을 당했고 5대0이 되는 순간에서는 사실 저는 좀 편하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경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석점을 바로 따라오면서 2점 차면 바로 모르죠. 바로 몰라서 도망가는 점수가 절실했는데 8회 말에 굉장히 필요했던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면서 김원중 선수가 3점 차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김태현 선수가 삼성에서 우한 투수가 올라왔고 4번 전준우 2구 자익수 오른쪽 안타 그리고 대주자로 김동혁 선수를 투입을 했고 전민재 선수 타석에 2구째 폭투 때 김동혁 선수가 2루로 날아갔고요. 김동혁 선수는 슬라이딩이 참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슬라이딩 거리가. 그리고 전민지 선수가 또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또 김동현 선수가 좋은 줄을 해주면서 또 3루까지 진루를 했고요. 그래서 1사 3루를 갖다 놓은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가 5구를 공략해서 자유수 앞에 안타를 때리면서 6대3으로 도망가 갔고요. 필요한 한 점을 냈는데 뒤에 끝나는 게 조금 찜찜하게 끝나긴 했어요. 왜냐면 정훈 선수가 6구 풀카운트에서 아마 런앤히트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 3진 주자 2루 태그아웃 이렇게 되면서 이닝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찜찜하게 약간 가쁜
순사로 끝나버리면 9회 초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김원중 선수가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 없이 굉장히 잘 막아줬고 이제 9회 초에 김원중 선수가 1안타 2삼진 무시점으로 이제 시즌 13세이브를 거뒀고 오늘 세이브로 이제 세이브 1위가 어제까지 공동 1위였는데 오늘도 공동 1위군요. 네, 아무튼 13세이브까지 세이브 페이스를 또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직구 9위가 워낙에 잘 나오면서 김원중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오늘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더블헤더 나오고 오늘까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요. 그래도 직구가 148, 147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9위가 크게 그래도 내려가지 않은 모습으로 잘 막아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김원중 선수가 결국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좀 거의 일주일 휴무 비슷하게 한 것이 이렇게 좀 이번 삼성 시리즈 때 다 나오면서도 좀 공을 잘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아껴 놓으니까 또 이렇게 쓸 일이 또 생기는군요. 참 재미있는 게 야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이 다 감독님이 생각이 있었다고 귀결이 되는데, 물론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의 모습에서 어떤 감독님에게 좀 더 강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진짜 멋진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좀 돌아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플러스 10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일정들이 이제 다음 주가 LG 한화를 만나게 되고, 사직에서 LG, 대전에서 한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1위 팀하고 만나고 2위하고 만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정을 또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이거를 잘 넘어간다면 우리 팀이 진짜 상위권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좀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이겼고요. KT하고 이겼고, 더블헤더는 어디 보자. 졌고. 그러니까 2패 후에 1승을 하고 지금 우리하고 만나게 되고, 한화 같은 경우가 지금 연승을 하다가 끊겨가지고 지금 약간 또 페이스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한화가 지금 방망이가 굉장히 안 맞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방망이는 결국 사이클이고 한화가 지금 연승을 달리다가 다시 조금 지고 있는데 주중을 거치고 다시 페이스가 올라오는 게 좀 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안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그것과 무관하게 롯데가 경기를 잘 하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주중 시리즈가 또 이렇게 펼쳐지는데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화수목 경기인데 제가 일단 수요일에 직관 예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을 보다가 사실 제가 일정이 좀 방송이 맨날 하게 빡빡해져가지고 직관을 오히려 거의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도 이제 거의 매진이 돼서 화수목 경기를 제가 보는데 진짜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3루 쪽에 남아있는 내야 상단 쪽에 이제 자리 잡았는데, LG 팬분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은 뭐 사직은 크게 그런 걸 개의치 않으니까 저는 뭐 응원 많이 한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재밌게 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잘해 좋긴 한데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널널했거든요. 성적이 좋아지면서 평일에도 이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 지금도 자리가 많아야 한 20자리 30자리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화수목도 다 매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롯데가 잘하면은 부산은 한 4만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튼 다음 주도 직관 예고를 좀 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진짜 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도 많이 화가 났었는데 그럼 방송을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일단은 좀 피곤했기 때문에 좀 쉬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좀 처리를 해놓고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가게 됐는데, 뭐 지금까지 안 주무신 분들은 하루를 정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너무 흥분해 있는 것보다는 또 약간 냉정을 되찾고 나서 얘기를, 흥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다 했기 때문에 좀 차분한 상태로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김태형 감독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타 팀이 그렇게 우리를 막 우습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주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공동 이기기 때문에 전혀 쫄 게 없다. 하던 대로 잘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원래 내일이 이제 야업날이라서 그 사직이 들리는 밤에 콘텐츠를 하는 날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일 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본업
일정, 생업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갔다 와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정이라 가지고 방송을 할 채널 체력이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뭐 못하게 되면 제가 그 휴방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고,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괜찮은 걸 하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 클로징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끝까지 보신 분들이니까 그 사직이 들리는 밤의 사연 주제는 이어서 하고 있는 게그 야구장 먹거리, 그리고 사직동 야구장 먹거리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에 나시는 야구장 먹거리나 나의 음식 구이템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은 또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슈퍼땡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